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다시 이뤄집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가결까지는 3명 남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곧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힐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개엄 직전에 열었던 국무회의가 단 5분 만에 끝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회의 발언 요지도 속기록의 존재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한 국무위원은 윤 대통령의 첫 마디가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준비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경찰 수뇌부와 만났다는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계엄 지시사항을 직접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는 종묘 휴관일에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서 종교인들과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여당에서 5번째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탄핵안 가결까지 남은 의원 숫자는 이제 3명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르면 오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힐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년 2, 3월 퇴진 방안이 거절당하면서 탄핵 찬성으로 선회할 뜻을 주변에 내비친 겁니다. 한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기존에 반대했었잖아요. 그걸 좀 바꿨습니까?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 곧 조만간에 오늘 내일 중에 입장 표명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한 대표는 이르면 오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두 번째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 수도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며 어제까지 여당에선 공개 이탈표가 5명이 됐습니다. 겨우 나흘 만에 이루어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탄핵안 가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범야권 192석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의원 8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일찍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김혜지 의원에 이어 첫 탄핵안 당시 반대 투표를 했다고 밝혔던 김상욱 의원도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친한계 중진 조경태 의원도 찬성의 뜻을 드러내면서 이제 이탈표 3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윤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여당 의원이 18명, 내란 상설특검에 찬성한 의원도 22명입니다. 이들 중 아직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탄핵 표결에 찬성할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지난주 발의했던 탄핵안에 군 관계자들의 추가 폭로와 언론을 통해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을 추가할 걸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발의 당일인 오늘 국회에 보고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4번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밤중에 열었던 국무회의가 5분 만에 끝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이란 중요 사항을 5분 만에 결정했던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첫 마디로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에서 받아 공개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료입니다. 회의는 지난 3일 밤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단 5분 열렸습니다. 장소도 원래 국무회의가 열리는 국무회의실이 아닌 대통령실 내 접견실이었습니다. 참석자는 대통령을 포함한 11명으로 정확히 회의 정족수만 맞췄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 직후인 10시 23분 방송을 통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무회의인지도 몰랐고요. 그다음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갔습니다. 전 밤에 10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갔었고요.
그래서 짧은 한 10여 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송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의 첫마디가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였다고도 했습니다. 한독수 총리는 국무회의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총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문서를 본 적도 없고 그 누구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늑장 제출한 자료엔 비상계엄 선포안이라는 안건 제목만 있고 구체적 내용은 없습니다. 발언 요지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속기와 녹취 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도 관련법도 모두 어겼다는 근거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내의 국무회의실과 경호처, 합동참모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막으면서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 형식을 두고 경호처와 8시간 가까이 대치했지만 결국 진입하지 못한 채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받고 철수했습니다. 특수단은 임의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뒤 추가 압수수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준비하면서 군대는 물론 경찰을 미리 동원한 정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 전 삼청동 안가로 경찰 수뇌부를 불러 계엄 시에 장악할 기관의 목록을 건넸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 전 경찰 수뇌부를 안가로 불렀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당일 저녁 7시쯤 대통령실 호출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청장은 이 자리에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한 장짜리 계엄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지시사항에는 국회와 여론조사 업체, MBC 등 계엄 선포 뒤 장악해야 할 기관 10여 곳의 목록이 담겼습니다. 조 청장은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군은 물론 경찰까지 직접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조 청장은 다만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국회 봉쇄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 청장이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에선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며 이유도 모른 채 계엄 당일 인근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관에 머물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 예. 그 대통령 계엄, 그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나요? 처음에? 그 언론 통해서 알았습니다. 언론 들었는데. 국회에 제출한 당일 동선 내역에도 삼청동 안가 방문은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내란 혐의 수사와 더불어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르면 오늘 중 조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선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받은 휴대전화 속에 문자 메시지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입법 폭주, 탄핵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문자를 확인하는 장면이 보도됐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라. 윤상현이 문자 폭탄을 부르네라면서 비판하는 듯한 문자가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선 가족과의 대화가 포착됐습니다. A 의원의 자녀가 아빠 제발 정무적 판단 좀 하세요라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찬성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A 의원은 아빠에게 고민할 시간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북한이 12.3 내란 사태 이후 신문으로 반응을 내놓은 데 이어 조선중앙TV에서도 관련 보도를 내놨습니다. 사태 이후 8일 만입니다. 불의의 비상기업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소스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당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어제 북한 조선중앙TV는 여의도 앞의 사진을 보도하면서 괴뢰 국회 앞에서 즉각 탄핵, 즉각 체포, 촛불 문화 행사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국회에 군병력이 투입된 상황을 묘사했고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사진 21장을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군인을 시민들이 막는 장면은 쓰지 않았는데 군에 반발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8년 전 국정농단 탄핵 때 실시간으로 관련 소식을 보도했던 것과는 달리 수위가 낮아진 모습인데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만큼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려는 거라는 분석입니다.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인 김예지 선수가 이번엔 유명 패션 브랜드의 모델이 됐습니다. 독일의 유명 사진작가와 함께 브랜드 캠페인 촬영에도 나섰습니다. 어제 김예지 선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유명 패션 브랜드 발렌시아가의 캠페인 영상입니다. 김예지는 프랑스 파리의 동네를 배경으로 검은 옷을 입고 빈티지 가구와 함께 자세를 취했는데요. 이후 김예지는 영국 패션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초현실적인 느낌이라며 촬영 이후 사람들이 거리에서 저를 알아봤는데 어색하기도 했지만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올림픽 사격 공기권총 10m 은메달리스트 김예지는 파리올림픽이 낳은 세계적인 스타죠. 지난달 6일부터 잠시 선수 생활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여전히 나의 주요 목표는 사격 선수로서 발전하고 새 기록을 세우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에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묘에서 종교인들과 차담회를 연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는 이날 휴관일이었고 김 여사는 종묘 안에서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행이 종묘를 찾은 건 지난 9월 3일 오후였습니다. 종묘는 매주 화요일이 휴관일로 이날은 일반인의 관람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김 여사가 외국인 남녀 2명 그리고 통역사와 함께 종묘 내 망묘루를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방문 사실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당일까지 보안에 붙여졌었다고 했습니다. 당일날 알았습니다. 여사님 오신다는 거는 당일날. 어떤 내용인지는 몰표도 몰랐죠. 외국 사람 2분하고 통역하시는 분하고 4명이서 이렇게 같이 다니시는 거를. 김 여사 일행은 망묘루로 향했습니다. 망묘루는 평소에는 일반 방문객의 관람이 제한되는 곳입니다. 종묘관리소 측은 김 여사 일행이 망묘루에서 스님과 신부님을 만나 총 6명이 차담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장소만 제공했을 뿐 구체적인 참석자나 방문 목적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분 2분하고 승려분하고 신부분하고 민간이 이렇게만 수능복을 입고 오신 것 같은데 보니까 왜 옷을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니. 가져오시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은 국가 공식 행사라면 참석자와 내용 등을 미리 알려왔을 것이라며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공식 행사가 아닌 사적인 용도로 종묘를 이용했을 경우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 측은 행사 목적과 참석자에 대해 대통령 내외의 방문 목적과 취지는 경호와 보안상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역대 정부와 현 정부 모두 대통령실 행사의 경우 국능 장소 사용에 있어서 관례적으로 예외를 적용해왔다고도 했습니다. 국가의 주요 사적을 개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김건희 씨는 어떤 목적으로 국가의 주요 사적을 이용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행사 목적과 이용 규정, 참석자 등을 묻는 JTBC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종묘관리소 직원들은 이날 행사를 위해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가구를 빌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직원들은 차담회 장소로 종묘를 선택한 것도 행사를 준비한 것도 대통령실이라고 말하는데 김 여사가 온다는 건 극비 사항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희정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종묘를 방문한 날 차담회가 열렸던 망묘루 내부 모습입니다. 방 한가운데 원형 찻상이 있고 주변으로 다리가 3개인 의자 6개가 놓여 있습니다. 한쪽엔 병풍을 세워뒀습니다. 종묘관리소 관계자 A씨는 JTBC에 찻상과 의자는 관리소 측이 이날 행사를 위해 인근 궁궐에서 빌려온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자나 탁자 이런 거를 좀 빌려왔어요. 경복궁에서는 차를 놓을 수 있는 테이블 그리고 의자는 창덕궁이었어요. 당시 고가의 가구들로 보여 직원들도 옮기는 걸 꺼려한 것으로 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날 김 여사가 초청한 차담회를 위해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각각 가구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창덕궁 자문위원인 B씨는 JTBC에 자문회의에서 해외 귀빈용 의자 제작을 결정한 적이 있다며 설계도상 다리가 3개인 의자였다고 했습니다. 행사 이후 찻상은 반환했지만 의자는 현재도 망묘루 안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묘관리소 측은 장소만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행사 준비를 담당했고 국가유산청 국릉유적본부로부터 김 여사 방문 준비 요청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릉유적본부장은 차담회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다면서도 장소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여사의 비공개 방문 사실은 보안 사항인 만큼 행사 직전까지 비밀리에 준비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우리 준비할 때는 여기 급비사항이었었어요. 아무리 몰랐었어요. 이 사람이 온다는 걸 몰랐었다고요. JTBC 이희정입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국내 언론과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학은 폭력에 맞서는 일이라고 했던 작가는 비상계엄 사태에선 말을 아꼈는데요. 다만 한 권의 책이 계엄 속 광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승기 기자입니다. 한강 작가는 희망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소설을 쓰는 것 자체가 언어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학이 결국은 희망을 얘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을 보내고 글을 쓰고 또 우리가 읽고 귀 기울여서 듣고 이런 과정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가진 희망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에서는 소설처럼 되풀이된 한국의 혼란을 암시하듯 폭력에 맞서는 문학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Just as inevitably the work of reading and writing literature stands in opposition to all acts that destroy life. 기자간담회에서는 불법 계엄으로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에 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한강 작가는 어떤 말을 할 만큼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서도 1980년 비상계엄 사태를 다룬 소년이 온다를 많은 사람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 한 권을 읽으면 광주로 들어간 입구의 역할 정도는 어쩌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으론 지역 다문화 도서관을 방문해 아이들을 만난 일정을 꼽았습니다. 아이들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시, 그림, 노래 등으로 표현했고 작가와의 대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파란입니다. It was really fun. I was singing, so it was interesting. Little nervous, but still fun. 한강 작가는 왕립도서관 낭독회를 끝으로 노벨상 시상식의 여정을 끝마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열심히 신작을 쓰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JTBC 최승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엔 장남의 약혼녀를 정부 요직에 임명했습니다. 사돈에 이어 예비 며느리까지 기용한 건데 정부 인사들이 가족들로 채워지면서 이해 충돌과 족벌주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예비 며느리를 주 그리스 미국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녀인 kimberly guilfoyle입니다. This is our last chance to make America great again. God bless you. God bless President Trump.
트럼프가 2기 행정부 요직에 가족을 발탁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첫째 딸 이방카의 시아버지 찰스 쿠슈너를 주 프랑스 대사로 지명했고 작은 딸 티파니의 시아버지 마사드 블로스를 아랍 중동 문제 선임 고문으로 앉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1기 행정부 당시 가족 중심의 국정 운영이 되풀이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1기 때 큰딸 이방카가 핵심 역할을 했다면 이번 2기 땐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ou must re-elect my father, Donald J. Trump. 장남의 약혼녀를 그리스 대사에 임명한 것부터가 힘 실어주기의 일환이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차남 에릭의 배우자인 라라 트럼프가 상원 의원직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2기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의 빈자리를 물려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정부 요직에 발탁하는 트럼프 특유의 인사 스타일이 2기 행정부 때도 되풀이되면서 이해 충돌과 족벌주의 논란을 더 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미국 서부 LA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말리부 해변 인근은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몰려 사는 곳이자 관광 명소이기도 한데요. 화재 이틀 만에 여의도 면적의 4배가 잿더미가 됐고 주민 2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어두운 밤 산줄기를 타고 시뻘건 화염이 무섭게 타오릅니다. 불길은 집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주민 2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Woke everybody up, got everybody in the car. It was all too late. Nobody had time to get dressed. Everybody jumped in the cars like get out of here.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로 알려진 페퍼다인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수만 가구가 정전됐고 학교도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배우 톰 크루즈와 팝스타 마돈나 등 유명 인사들의 집이 몰려있는 로스앤젤레스 말리부 해변 인근에서 난 산불은 이틀째 확산 중입니다. 현재까지 불에 탄 면적은 3,983에이커로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합니다. 불길은 1분마다 축구장 5개를 집어삼키는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we've turned the corner at this point. If we have that diurnal wind change, that could create other challenges for us. 사망자나 부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소방 인력 1,50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진압률은 7% 수준입니다. 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강풍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 강풍은 허리케인급 속도로 불면서 바람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악마의 바람으로 불립니다. 미국 기상당국은 해당 지역에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라며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기온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더 쌀쌀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과 광주가 8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낮겠습니다. 내일은 찬 공기가 밀려와 더 추워지겠고 전국에 비나 눈이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